143쪽 지장보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장보살이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기원은 인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 그래요. 흘러가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계속 지금 같은 시기였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시불공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아마 티베트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뭐 만다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만다라 선송 이렇게 해서 만다라 도량을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변형들이 돼요. 마치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가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보면 테러범이었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의사라는 지위를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가적으로 해줬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건이 크게 바뀌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 평가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너무 긴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러니까 지장보살에 대한 요구들이,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음보살이 원래 바다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의 안전, 그 다음에 상업 뭐 이런 쪽하고 관련돼서 관세음보살은 발전하고,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땅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세계, 안 그러면 심판은 아니고, 심판은 사후 심판은 시왕이 하는 거고, 관세음보살의 역할은 전에 그 신과 함께 주호민 씨 그거 보니까 만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던데, 지장보살을 대형 로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적실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빼주는 건 아니고, 지장보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이거 그냥 설화적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살면서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죽고 나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막 굴르고 있는데, 지장보살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딱 한 번 개미를 밟으려다가, 아니 개미가 아니고 거미를 밟으려다가 발을 피했대. 이렇게 뭐 있으면 우리도 그런 걸 행동을 하거든요. 굳이 그걸 뭐 누가 밟나? 이렇게 발 디디다가 하면 이렇게 싹 옆으로 빼는 그런 행동을 했대.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옥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거미줄을 늘어뜨려서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오도록 했대.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꼭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꼭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변호사하고 비슷해. 일종의 법원 심리하고 비슷해. 검사가,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도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정치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검사가 어디까지 기소했느냐가 문제인 거지.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를 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기소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100이라는 잘못이 있어도 검찰이 나한테 기소를 안 해버리면 난 별거 없어, 사실. 그리고 나한테 1이라는 잘못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걸어. 그러면 잘못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소송 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뭐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뭐 이런 것도 별것도 아닌데 소송 걸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피곤하죠. 그런 거 다녀보셨어? 안 걸려봤구나. 인생 편했던 거예요. 그게 연맥이려고 소송 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누가 저를 연맥이려고 하면, 소송을 걸어버리면
아니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게 피곤해.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니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엄청난 타격이지. 엄청난 타격이죠. 왜냐하면 일정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좋은 일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 사람이 냅다 그걸 들고 그 줄을 잡고 위로 기어 올라오더래. 마치 그 햇님 달림처럼. 햇님 달림도 내나 그렇게 썩은 줄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거미줄이 굉장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안 끊어지고 위태위태하면서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무거우면 지옥에서 못 나온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구나. 지옥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내가 자신이 없다 이러면 살을 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줄을 잡고 기어 올라가다가 밑에를 보니까 밑에 사람이 겁나 많이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쫙 따라오고 있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다가 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서서 발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줄을 거기서 잡은 상황에서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밑에 오는 사람들을 발로 차고 있었대. 그렇게 발로 차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붙어 있어도 견디던 줄이 끊어지더래. 그러니까 마지막 성근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장보살이 백으로 빼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북돋아주고 드러나도록 해주고 나쁜 점은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니까 시왕이 심판하는 거는 객관성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고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호사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호사한테 안 걸려봤지. 걸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는 사실로 얘기하라고. 그래야 뭘 짜든가 말든가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데 나한테는 속이면 안 된다. 그러면 아구가 안 맞고 변호하기가 힘든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작지만 작은 성근을 키워서 올리는 거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인과법이라는 게 공 심은 데 공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진짜 단순 무식한 거고 그거는 그냥 수학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밀린다 왕문경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바늘 같은 죄로도 바늘 하나 같은 죄로도 물에 가라앉고 바늘이 물에 안 뜨죠. 그리고 짱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은 비행기도 물에 뜬다. 배에 실으면 항공모함이 다 그렇게 뭐 100대 200대도 싣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뭐 아마 중동에도 그런 미국 항공모함이 몇 개가 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일 죄에 대해서 동일 심판이 내려가는 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커버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지혜롭다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혜로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걸 삿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안 들어가. 우리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IMF 우리가 맞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고 문제를 안 일으키고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사실은 뭐 자살도 하고 흑자도산도 하고 흑자도산은 나는 잘했는데 앞에서 도미노로 무너지니까 우리가 몇 번을 그런 걸 봤죠. 그게 5.1 파동 70년대 초에 있었잖아요. 석유파동 때도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IMF 때도 그랬던 거지.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때 주서 가지고 대박이 난 경우도 있고 현대기아차가 가장 대표적이죠.
기아를 먹으면서 현대차가 우리나라 전체 어떻게 보면 기업 인수에서 가장 잘한 거라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그런데 그런 IMF 상황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지. 그래서 그게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상황들이 지금도 아마 걸려 있는 게 있을 걸. 한진이,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먹는 게 정당하냐? 그러면 독과점 아니냐? 대부분을 먹으니까 그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국적항공사를 다른 기업에, 외국 기업에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냥 독과점이 조금 생기더라도 그래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 이제 센 사람들이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인수합병이 되는 거고, 오케이가 안 되면 깨지는 거예요. 먹다가 이제 기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이 해주는 거는 그냥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한 거 한가를 북돋아서 잘 보이게 해주고, 변호사 역할이라니까. 딱 변호사 역할이라니까. 그리고 나쁜 것들은 변호사가 굳이 의뢰인의 나쁜 점을 들추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안 좋은 것들을 덜어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대사에서 가장 이제 말할 때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영국같이 모든 현대사의 문제점에는 저놈의 영국이 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도 저게 영국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저 탈레반 맞나? 하마스 전쟁하는 것도 다 영국이에요. 다 영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예, 그리고 중동에 금 거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 다 영국의 모든 영국이 등골 빠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뭐 대영 제국 어쩌고 하면서 포장을 하지. 그래서 우리 같은 또 쩔이 어렸을 때는 영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지. 공부하면서 가장 비열한 나라라고 꼽으면 영국과 중국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은 차라리 그냥 양아치 같아. 그래서 덜 위험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늘이 위험한 게 아니고 바늘이 솜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에서 되게 좋은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 저 사람이 나 되게 싫어하는가 봐. 우리 째득보살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이렇게 하면 안 위험해. 근데 저 사람이 앞에서는 되게 잘하고 뒤에서는 또 막 씻고 댕기고 구밀복검이라고 입에는 꿀이 발려져 있고 배로는 칼로 쑤시는 거지. 앞에서는 싹 하고 요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지장보살은 단순히 빼주는 사람이 아니야. 심판자로서 그게 염라대왕하고 다른 점이에요. 염라대왕은 재판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로펌, 그러니까는 뭐 김앤장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의 투톱 체제인데, 지장보살은 요 사후세계랑 관련해서 성향이 약간 이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시대적 요청이 있었어요. 중국은 제사 문화가 있으니까 불교 입장에서도 유교의 제사의 대항마가 뭐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예. 그래서 토종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유교라고 하는, 유교의 제사라고 하는 큰 시장, 지금은 이제 이 시장이 거의 다 죽었죠. 제사를 뭐 누가 하냐? 아까도 차 타고 올 때 뭐 제사를 붙였어요, 합쳤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요즘 얘기죠. 예전에 합쳤어요 이러면 야 그거 진짜 감당 못하죠. 어딜
어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지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장보살,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렇게 그리고 지장보살이 한 장 넘겨서 144쪽 보시면 지장보살이 대단한 거는 지장보살은 무불시대의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높아.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누가 셉니까? 지장보살이 셉니다. 지장보살이 사후세계에서 빼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장보살의 또 다른 역할이 뭐냐면 무불시대의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불시대의 교주가 뭔 뜻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셨고 미륵 부처님은 아직 안 오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제에서 그런 경우를 2번 겪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갑자기 이제 최규하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라는 게 있었죠. 대통령 되기 전에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떻게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유고 시에는 뭐 국무총리 안 그러면 뭐 국회의장 뭐 이렇게 서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직무 대행자가 돼요. 학교에서도 총장이 유고 시에는 뭐 교학처장이 하고 이게 다 있어. 그리고 정상적이면 이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워는 놔야지.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이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셨죠.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의전으로는 국가 원수급의 의전을 받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냐? 아니 대통령은 아닌데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무불시대의 교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셨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불시대 부처님이 안 계셔. 유고 상황이야. 그때 짱은 누구냐? 난가? 난가? 그래서 지장보살에 대한 칭호가 우리는 그냥 지장보살 이러는데 중국에서는 지장왕보살, 지장왕보살 이렇게 하는 게 일반 보살들보다는 세다. 라는 뜻도 있고 지장보살은 시왕이라고 하는 왕들을 거느린다. 왕들을 거느리는 보살이다. 판사를 로펌이 이길 수 있나? 시왕이 일종의 판사인데 그리고 판사 중에서 제일 센 판사를 여러분이 염라대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판사를 대형 로펌이 이겨?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긴다는 설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보살만 앞에 수식이 붙을 때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이렇게 다 2글자로 차시미륵보살 이런 식으로 다 2글자로 붙는데 지장보살만 대원본존 이렇게 4글자로 아유 그게 무슨 뭐 글자 좀 2글자 더 넣어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그거 되게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지장보살과 관련해서 3가지 경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경전은 지장경이라고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경전이고 원래 지장보살과 관련된 경전은 지장 십륜경입니다. 십륜경. 십륜경은 족보가 분명하게 있는 경전이고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번역한 십륜경. 그리고 십륜경에서는 지장보살이 사후세계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현실에서 너네가 나에게 이거를 좀 뭐 쉽게 말해서 나한테 기도를 하고 하면 내가 현재적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식으로 나와. 그래서 그게 원래 주특기였었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장보살 본원경에 오면 이제 사후세계 쪽으로 영역을 넓힌 거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리고 대박이 났지. 삼성이 그냥 TV 만들고 뭐 이러다가 이건희 회장님께서 반도체다. 반도체다. 그래서 치킨 게임을 해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냈지. 그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사에서 획을 긋는 사건. 일본을 상대로 치킨 게임을 해서 일본을 날리고 한국이 승리한. 지금은 그게 가능한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일본을 이긴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진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내가 알기로는 타노스님 외에는 없을걸. 한국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너무 차이 났었다니까. 미안한 얘긴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그 여러분들은 다 사셔서 아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본하고 한번 해볼 만해요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고, 여러분 어렸을 때 일본은 대단한 나라고 우리는 그냥 거의 땅끝이 비슷하게 떨어진 거나 주워 먹고 있고, 거의 꽃제비지. 전 국민의 꽃제비화. 이렇게 살고 있었지. 그게 여러분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늘상 그런 얘기해요. 사람 잘 안 죽는구나. 그 땅에 떨어지고 지저분한 거 먹고 뭐 이래도 멀쩡해.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독하구나. 쉽게 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일본을 상대로 치킨 게임을 해서 뭐 도시화나 이런 걸 다 날린 거예요. 야, 그 진짜 대단한 결정이지. 그리고 나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그게 주력 사업이지. 지금은 텔레비 만들고 뭐 이런 건 됐고, 그런 건 됐고, 이제 반도체가 주력 사업이. 그래서 맨 처음에 지장부살과 관련된 것도 심윤경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부분이 주였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영역을 넓혔는데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죠. 그게 지장부살 본원경이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논란의 거리가 돼요.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논문 썼을 때 호탄에서 만들어진 걸로, 호탄에서 만들어진 걸로, 실크로드 저 길, 그러니까 서역 쪽 호탄에서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논문들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떠보면 약간씩 달라. 중국에서 뭔 경전 같은 거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 사실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경전을 위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호탄 쪽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점찰선악 업보경. 점찰선악 업보경은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 같은 걸 만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또 좀 해봤죠. 뭐 대단한 게 있는가 싶어서 또 해봤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수사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걸 보고 거기에 무슨 대목이 나와. 그러면 거기 맞춰서 참회를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점을 봐서 이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부채도사 이런 게 아니고 반성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점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역에 나오는 문화인데, 단순히 점을 쳐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반성, 점을 통한 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는 좀 반성을 해서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점의 긍정적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의 부정성이란 건 뭐냐면 그 점을 믿어서 진짜 그래요 라고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안 좋게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긍정적 효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점의 가장 큰 특징은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점의 속성이에요. 맞추려고 하는 게 점의 속성이 아니고, 맞출 거면 굳이 점 봐서 뭐하냐. 내가 쉽게 말해서 3일 뒤에 깨꼬닥해서 죽을 거야. 그거 내가 점 봐서 뭐 할 거야. 어차피 그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점을 봤을 때 너 3일 뒤에 죽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일로 죽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은 틀리려고 보는 거지 맞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점의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점은 맞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 100% 작동을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훈을 삼고 스스로 반성하고 점괘가 나왔는데 우리 제득보살님이 점을 봤더니 나대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 내가 나대면 구설이 따르겠구나. 그래서 나대지 말고 조심해야지. 이러면 사람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점은 안 맞으려고 치는 거예요. 맞으려고 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점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지점은 지가 치는 거예요. 지점은 지가 친다고. 예. 지가 쳐야 지 상황을 알지.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대지 마라 그러면 뭘 의미하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어떤 상황인지 제일 잘 알아. 보증 서지 마라. 어떤 건지 내가 안다니까. 점쟁이보다 내가 훨씬 잘 알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곡도 자기 점 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자도 자기 점 치고 있는 거고, 이순신 장군도 감옥에 갇혀서 뭐 자기 점 치고 있는 거고, 다 그렇게 역사에서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지식인들은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의술과 점. 의술과 점. 그리고 의술이나 점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편찮으셔. 근데 그거를 남의 손에, 환자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어. 내가 해야지.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이상 지식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이건 소박할 때 얘기잖아.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중인 의사보다 유교 공부한 사람 중에서 머리가 되게 좋아. 금방 배운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동일 원리예요. 기본 세팅이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들어가 있는 원리야. 점도 그렇고 한의학도 그렇고. 그래서 뭐 사상의학, 사상팔캐 이게 다 점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을 배워가면서 이쪽으로 좀 돌리고 이쪽으로 좀 돌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정조가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보면 어이랑 싸웁니다. 어이랑 박 터지게 싸웁니다. 경호골을 먹는 게 맞냐? 아니냐? 어이랑 붙어요. 어이면 일반 돌팔이가 아니잖아. 당대 최고의 의사야. 당대 최고의 의사야. 그런데 어이랑 붙어.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의학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정조가 오히려 맞는 그런 쪽도 있어요. 되게 재밌지. 정조는 굉장히 특이한 임금이거든요. 경연에서, 그러니까는 경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하들이 이렇게 임금에게 교육을 시켜줘. 일종의 이런 것도 경연이에요. 단지 이게 이제 몇 명이서 하면 스터디. 예. 그리고 임금은 대부분 그 경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장원급제 출신이기 때문에 전국 전체 수석 출신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좋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능 만점자야. 정조한테 발립니다. 정조한테 발립니다. 정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정조가 그 한 말은 진짜 너무 인생이 이렇게 임금도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암살할까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나를 암살할까봐 내가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살았다. 물론 뭐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머리도 좋았던 거야. 그리고 무술 실력도 아주 뛰어나. 그건 자기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그래서 활 쏘는 거 보면 뭐 100번을 쐈다는 등 200번을 쐈다는 등 그게 일반 사람 체력보다 훨씬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통 그 정도 급은 못 이기지. 어이를 어떻게 이기겠어. 어느 정도 공부해서. 그것도 기술직인데 그게.
그건 임상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많이 겪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거고, 근데 실제로 유생들은 다 의술을 어느 정도 이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시대 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의서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아니고 다산의 단방신편이다. 그 요약본. 허준의 동의보감은 책이 좋아. 너무 많아. 그걸 볼 수가 없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도 뭘 알고 싶으면 네이버 같은 걸 찾아보잖아. 네이버가 전문 지식이냐? 아니, 그거는 아닌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가 그거지. 내가 지금 네이버 찾아서 논문 쓸 건 아니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그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 보는 책이 단순히 점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로서의 점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요 점찰선하고 업보경을 유행시켰던 사람이 원광법사, 세소고개 다 들어보셨죠? 화랑도 뭐 이런 거 할 때 원광, 그리고 진표율사 이런 분들입니다. 저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한국 불교사에서 되게 재밌는 게 53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53불을 모셔놓은 데가 있어. 쉬운 세 분. 누군지를 모르겠어. 금강산 유점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송광사, 서남사 이런 불조전에 응진 쉽게 말해서 나한전 이런 데 가면 그게 53불을 모셔놔서. 근데 왜 53불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끊어진 거지.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 거지. 그런데 그 53불을 모시는 것과 관련해서 점찰선하고 업보경에 53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가 싶지. 그러니까 뭔가 53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게 존재해. 저 선제동자 53 던지식 뭐 하듯이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점찰선하고 업보경 이야기. 그래서 점을 봐서 스스로를 노력하고 교훈을 삼는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145쪽에 보면 밑에 보면 10대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왕, 시왕, 10왕 아니고요, 그냥 시왕, 시왕. 10방 아니고요, 사방 팔방 할 때 10방 아니고요, 시방, 시방, 시방. 그렇게 해서 제1전의 진광대왕, 제2전의 초광대왕, 이게 7일씩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제3전의 송제대왕, 제4전의 오간대왕, 제5전의 염라대왕, 제6전의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 오도전륜대왕. 그렇게 해서 요 시방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그리고 진광대왕 그림에 보면 마치 사람을 관에서 끄집어내는 것 같은 비슷한 그런 류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사후세계 이제 사천산을 넘어가거든. 사후세계로 간다고. 이게 사천산이라고 죽은 사후세계에 있는 산이야. 안 가봤지? 그쪽 패키지 상품 있어요. 있어. 그거 절에서 팔거든. 500, 700 이래서 천도제 아니 49제 지낼 때 49제 지낼 때 사천산을 통해서 가. 그리고 거기 가면 삼도천이라고 하는 이렇게 개울이 있어. 개울이 그 개울을 건널 때 이제 초강대왕하고 또 관련이 돼요. 초강대왕.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거야. 그러면 그 개울 전에 현이온과 타리파라고 타리파가 옷 뺏기는 할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의를 입고 가도 얼마 못 가. 그래서 수의 비싼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타리파 할매가 야 너 옷 벗어 이렇게 양아치를 만나요. 그 할매가 옷을 벗겨. 야 너 옷 벗어 이렇게 해서
마치 노스페이스 뺏기듯이 그렇게 해서 옷을 벗으라 그래. 그래서 옷을 벗으면 그 현용이라는 사람이 그걸 나무에다 걸어. 그러면 그게 죄의 무게도 하면서 뭐가 있냐면 이 세계의 기억이 지워져. 그래서 허리띠 같은 걸 뭐 하나 꼼쳐놔야 돼. 그래서 기억이 안 지워지게. 딱. 그리고 나서 이제 삼도천을 건너. 이게 그 나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라가의 강, 지옥을 흐르는 강이라 그래서 나라하예요. 거기를 내가 진짜 이런 거 여러분 안 가봤어? 그래? 이거 패키지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패키지 상품은 합동천도제. 그 합동천도제 패키지 상품. 그 다음에 VIP 상품은 사식구제. 그래서 거기 일로왕보살이 이렇게 가이드예요. 가이드. 나도 그거 나중에 죽은 뒤에 가이드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럼 내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할매들 빨리 안 오나 내가 또 이렇게 뒤에 보고 아유 그 일로왕보살 또 도낭에서 나와 있는 일로왕보살 또 이런 거 보면 깃발을 들고 자꾸 뒤를 봐요. 딴짓 할까 봐. 시키면 이게 안 들어. 원래 그래. 이게 답사도 댕겨 보면 꼭 말 안 듣고 뭔 놈의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아유 뭐 수십 명 데리고 댕겨 봐. 그러면 이유가 막 그래도 내가 얼마나 자비스러운 사람인데 그걸 다 이렇게 챙기고 누구 없는지 이렇게 힘들어. 이게 일왕보살이 3D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 가이드 팁 깎으면 안 돼. 쉽지 않아. 깃발맨. 그렇게 해서 그 삼도천을 건너는데 세 개의 길로 건너거든. 하나는 복이 많은 사람은 다리로 건너요. 살살살 건너가는 데가 세 군데라 그래서 삼도오천이에요. 도는 건넌다. 두 번째는 배로 건너. 그 배로 건널 때 여러분이 입안에 넣었던 노자를 씁니다. 입에 쌀하고 노자 동전 넣는 거 아셔? 그래서 그 노자를 써. 노잣돈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이 적은 사람은 수영으로.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은 수영을 배워라. 저는 무조건 최소 배는 타야 돼요. 난 수영을 못해. 예전에 죽을 뻔했잖아. 2번 제가 죽을 뻔했죠. 저 히말라야에서 트레킹 하다가 트레킹이 아니고 리프팅. 리프팅 하다가 같이 간 신도가 밀어서 배에서 밀어서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징계해. 놀래지 마. 있어. 그래서 그때 한번 죽을 뻔했고 그리고 저 스리랑카에서 인도양에서 또 한번 잠겨가지고 또 갈 뻔하고 그렇지만 쉽게 안 죽는다는 거. 모진 인생은 쉽게 안 죽어. 그때는 제가 너무 세상을 좀 만만히 봤지. 난 물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나는 내가 키가 있으니까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진격의 거인처럼. 가슴 정도 오면 못 걸어요. 다리가 떠. 다리 떠. 못 걸어. 이 정도 되면 못 걸어. 다리가 뜨면 끝입니다. 다리 뜨면 끝입니다. 그게 안 돼. 그리고 바다는 더 잘 뜨더라. 그래서 초강대왕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오고 그 다음에 송제대왕, 오관대왕은 5형의 주제자, 5가지 형. 태장도유상가? 몰라. 5형의 주제자. 나 이거 옛날에 제가 논문 쓸 때, 박사 논문 쓸 때 이거 다 정리했었는데 이게 출전이 누구고 어떤 거고 이런 성격 다 했는데 또 까먹었네. 그러면 네가 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찾아서 오면 되지 않느냐? 귀찮아. 내 책 사. 지장보살 또 책 사.
그리고 염라대왕. 염라대왕 어떻게 보면 이 대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왕 쌍세라고 두 명이 한꺼번에 태어났대. 야마 야미. 그래서 인류 시조 신화에 보면 언제나 이게 남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한 명만 만들었다 이러면 종족이 생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대등관계로 해서 보통은 남매 이야기로, 중국에도 복희와 여화 하듯이 남매로 풀어갑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아담의 일부를 재활용했다. 그래서 남녀차별이 가장 심한 거고, 남매로 만들었다 이러면 여성도 나름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저게 반페미 쪽에서 페미들 뭐하노? 기독교 때려잡아라. 저거 굉장히 나쁜 놈들이다. 진짜야.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여성에게도 신성이 있는데,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들고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도 서양에서는 결혼하면 남자의 성씨를 가지게 된다. 성을 바꿔버리죠. 우리는 남녀차별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성은 안 바꿉니다. 근데 걔네는 성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투표권 부여될 때 보면 백인 남성, 그 다음에 흑인 남성, 여성 순이라고 투표권이 그렇게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를 시전했던 거예요. 우리는 구박은 하더라도 사람입니다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왜 만들 때 같이 만들었으니까 조금 남자보다는 조금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이쪽은 종속 관계로다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악의 원흉은 여성. 기독교는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그래서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이브의 유혹이잖아. 우리 노래에도 있었잖아. 이브의 유혹. 이브의 경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너 아프다더니 안 아프구나. 입은 살았네. 나랑 똑같다. 나도 아픈데 입만 살았어. 입만. 그리고 이 염라대왕이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벌려요. 조선 후기에 오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면 사회의 신분 질서가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풀리기 시작해. 원래 양반은 소수밖에 없었는데 조선 전기에 한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한번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시대, 이때는 뭐 나라가 골로 가니까 그냥 다 니도 양반 나도 양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지장보살 쪽으로 치면 호황기입니다. 지장보살 호황기. 그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지장보살이 한번 정점을 찍죠.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조선 말 대한제국 시대가 오면 그때 또 한번 또 찍고, 두 번에 걸쳐서 촥촥 튀어. 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 그리고 진짜 양반, 돈 있고 강력한 사람들은 집안에 사당이 있다니까. 거기서 지내지 절에서 안 지내. 어디다 절에다가 맡겨. 집에서 해야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족보를 사고 양반 임내 하다 보니까 잘 룰도 모르겠고 전통적이지도 않고 하니까 절에다가 맡기면서 나도 양반이에요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장보살 주가가 와 이건 뭐 진짜 테슬라 주가처럼 막 벼랑으로 올라가는 거지. 쫙 비트코인 화랑기에 일본이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직전의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들어보셨어요? 도쿄 땅값을 다 팔면 미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1985년에 프라자 합의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일본하고 독일을 줘 패고 그다음에 환율을 조정을 해 버렸지.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됐고 독일은 유럽의 환자로 이렇게 누워서 계속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이제 내 시대인가 이러면서 다시 나오는 진짜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굉장히 떡상했을 때는 염라대왕이 아예 단독으로 튀어나옵니다. 단독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탱화도 있어. 불화도. 그걸 현왕탱이라고 합니다. 언제 쓰는 거냐면 사무제 때. 사무제, 삼오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초우, 제우, 사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무제 때. 지금은 뭐 사무제를 뭐 별로 안 하는데 예전에는 뭐 다 꼼꼼하다 다 해야 돼. 이게 복잡해요. 제사 지내다 진짜 골로 간다니까. 근데 지금은 1년에 몇 개 안 돼요 라고 해도 힘든 거고 시대가 바뀐 거지. 예. 그때는 그런 걸 하는 걸 영광으로 여긴 거고